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이에요.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걸까? 네, 여러분한테 최고의 휴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최고의 휴식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휴식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구가야 아키라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첨단 뇌과학을 연구한 분이세요. 뇌과학을 연구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휴식은 무엇일까요? 이 책이 한 가지 스토리로 해서 이야기로 해서 하나씩 그 방법들을 알려주거든요.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그런 연구 사례나 그런 과학적인 그런 증명들, 연구 결과들, 그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고 뒤에 맨 한 단락마다 그런 요점을 정리해서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쉽게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휴식은 마인드풀니스예요. 명상이거든요. 이 책은 예일 대학교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이 그런 베이글 그런 판매하는 그 가게에 친척분의 가게에 들어가면서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방법들을 한 가지씩 알려주면서 같이 자신도 그런 경험들을 체험을 해요. 여러 가지 마인드풀니스 호흡법이나 아니면은 명상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같이 행동하고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용어들도 나오고 과학적인 연구 사례도 많이 나오는데 스토리 자체가 쉽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연말이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잡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그런 생각들도 하고 내년에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 희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참 많아지는 시기인데 그러한 잡념들, 그런 잡념들에서 자유로워야지만 내가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잡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불안으로 날뛰는 머릿속 원숭이들, 즉 잡념을 얌전하게 길들일 수 있다면 피로감은 한층 줄어든다. 잡념에 대해서 방관자로 있어라. 잡념과 나 자신을 동일시에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잡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저번 시간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릴 때도 그런 마음속의 짓거림, 쓸데없는 짓거림을 생각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 무수한 잡념들, 그 잡념들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 자신이 아니고 그냥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짓거리는 그런 원숭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숭이들이 그냥 기차를 타고 지나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그 생각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죠. 딱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잡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말하는 것은 몽키 마인드 해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수없이 짓거리고 이리 갔다 저리 뛰고 난리치는 그런 원숭이들, 몽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 원숭이들이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잡념들은 기차를 타고 가는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플랫폼에 잠깐 섰다가 정차를 했다가 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잡념들이 내 머릿속에 왔다가 잠깐 들렀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흘러간다 생각을 하고 지켜보라는 거죠. 몽키 마인드 해소법의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잡념을 억제시켜주고요. 잡념을 억제시켜주다 보니까 집중력이 향상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혐오 회피, 수면의 질 개선, 그 다음에 숙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숙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피로도 풀리고 할 수 있는데, 숙면을 제대로 못한다면 피로가 오히려 더 쌓이는 경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면이 중요한데 몽키 마인드 해소법이 거기에 도움이 준다는 거예요. 몽키 마인드 해소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잡념들이 왔을 때 그것이 흘러가도록 그냥 버리고 방관자가 되고 그냥 흘러 지나가나 보다. 그냥 제3자 입장인 것처럼 먼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남의 일처럼 그냥 흘러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외를 생각한다.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세 번째, 현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생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외의 기준으로 사물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원인을 찾는다.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 그 생각을 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해소될 수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떠오를 테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배경은 베이글 가게가 나오는데요.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스토리로 나와요. 거기에 직원에서 도모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별로 말도 없고 실수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런데 항상 이제 맡겨진 일에만 충실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지쳐 있어요. 항상 얼굴이며 몸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주인공이 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직원들하고 같이 명상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명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분한테 명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명상을 하면서 도모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피한 얘기인데 나는 집안일에 소질이 없어요. 오늘도 잔뜩 어질러 놓고 나갔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나는 정말 요령이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도모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집안일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란 사람이 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간단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못하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무능한 거야 라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안일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무능으로 이어지는 것은 왜 그런지, 남편이 그런 생각을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존경하는 도모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나는 집안일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야.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줄까요? 라고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워졌다고, 좀 가벼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못한다고 무능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걸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집안일을 잘 못할 뿐이지 내가 무능한 인간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벼워진 마음이 드니까 그런 잡념들도 덜 생기고 그런 시끄러운 원숭이 한 마리가 없어진 기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은데 그게 얻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한 욕구들이, 내 마음속 그런 욕구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한 욕구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더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그런 내면의 그런 욕구, 깊은 욕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명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욕구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그런 잡념들이 떠오르지 않게, 그것이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잡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잡념들이 좋은 생각, 기분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들은 별로 없잖아요. 항상 뭐 불안하거나 뭐 우울하거나 두려움,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두려운 감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잡념들이 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완전히 그냥 문어발식으로 막 뻗어서 끝도 없이 잡념들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잡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몸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잡념들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하라는 거죠. 그런 명상이 어떻게 좋으냐면요, 이런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울증이 걸리면 보통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물 치료보다는 마인드풀니스 방법을 많이 권유를 해요. 아니면 병행을 하거나,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 사례를 연구한 팀이 있었거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런 재발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8주간 마인드풀니스 인지치료를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약물치료만 했어요. 그럼 마인드풀니스 인지치료를 안 하고 약물치료만 했어요. 그렇게 약물치료를 8주간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재발했는지 그러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약물치료를 한 사람이나 그냥
마인드풀니스 인지치료를 받은 사람이나 그런 재발률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그것이 적응이 돼서 나중에는 재발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건 부작용이잖아요. 그 약물 치료로 인한 약물 부작용인데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마인드풀니스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리고 후속 연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 인지요법 외에 그런 다른 인지요법을 실시를 했어요. 한쪽은 마인드풀니스 인지요법을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인지요법을 그 외에 다른 인지요법을 실시를 했는데 9건에 대해서 무작위 대조 임상실험을 했어요. 1258명을 실험을 대상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마인드풀니스 인지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60주 후에 우울증 재발률이 다른 그런 요법을 치료한 경우보다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효과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활하면서 그만큼의 내 마음을 단련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잠깐씩 우울한 기분이 들고 힘든 기분이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마인드풀니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감정에 내 기분이 침체되지 않게끔 거기에 묶여있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여기서는 7가지 명상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알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호흡법으로 인한 명상법만 아셔도 충분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명상을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마음이 복잡하거나 뭐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해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내 마음을 진짜 평안하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걱정이 있든 없든 고민이 있든 없든 생활 속에서 항상 이런 명상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을 하면 그런 것들이 왔을 때도 내가 충분하게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